안녕하세요. 블로깅스탁입니다. 빗썸에서 이벤트가 열리더니 업비트도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펌핑 저기서 펌핑, 거기에 월드컵도 겹쳐서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차례는 코인원인가 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미 앞에 두 거래소에서 이렇게 난리가 나기도 했고 해봤자 기별도 안 올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간략하게 한번 보고 G20 재무장관 회의가 약 앞으로 2주 정도 남은 시점에서 국내 거래소들이 이런 난리를 겪음으로써 얻은 효과와 G20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시간 봉으로 먼저 살펴볼 텐데요. 딱히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6,500달러에서 6,800달러 선 사이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가격적으로 테스트를 당하고 있는 중이고, 단기적으로는 6,600달러 부근이 1차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고점 역시 계속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쁠 것도 없고 딱히 이슈가 될 것도 없는 모습입니다. 일봉으로 보시면 가격이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더욱 극명하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차트상으로는 하락 추세는 깨졌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G20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가격적으로 크게 변동이 있기보다는 지금처럼 횡보하는 모습을 좀 더 많이 연출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원화로 715만 5천원에 들어갔던 것에서 아직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가격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G20 전까지는 들고 있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차트는 여기에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본론으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이번 7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G20은 여느 때와 다르게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기도 하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3월에 있었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3월 달에 있었던 G20 관련 기사를 다시 가지고 왔는데 기사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가 회원국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규제안을 내놓기에는 더욱 많은 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오는 7월까지는 명확한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오는 7월에 구체적인 규제안이나 권고안이 마련될 것이고 이것이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것이고 이목 또한 집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G20 가상화폐 회의 결과가 비트코인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G20이랑 빗썸과 업비트 펌핑이랑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금전적인 이익 측면입니다. 거래소에 입출금이 막힌 후 세력이 그렇게 했건 누가 했건 시총이 상대적으로 낮은 알트코인들을 중심으로 가격적 펌핑이 일어나면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쏠릴 것입니다. 당연히 사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이런 현상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됐건 거래소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나기만 한다면 돈을 버는 거라 횡재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G20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월 달에 있었던 재무장관 회의에서 오는 7월 달에 명확한 권고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은 사실상 구체적인 국제법이나 국내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재산업 분류를 시작하고 관련 컨퍼런스를 열고 시장 조사를 하며 정식 부서 신설을 준비하는 등 이제서야 부랴부랴 관련 법을 만드는 중입니다. 때문에 지금의 시점은 도덕적인 것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사실상 이게 불법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게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펌핑을 주도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법적 문제나 태클 없이 개미털이를 할 수 있어서 좋고 거래소 입장에서도 가뜩이나 기나긴 하락장으로 거래량이 줄어있는 시점에서 수수료 장사할 수 있어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사 2개를 가지고 왔는데 헤드라인을 살펴보시면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 올해 순이익 최대 10억 달러 전망이라고 나와 있고, 그 아래와 옆에 빗썸 해킹 악재를 딛고 글로벌 거래량 3위 거래소로 우뚝, 빗썸 6개월 만에 중국 바이낸스 제쳤다 1거래액 1.9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모양새가 이상하긴 합니다만 빗썸의 경우 이출금이 막히고 펌핑이 일어난 후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G20 회의 전에 거래소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처럼 거래소 순위가 올라가서 홍보 효과를 거두는 것이고, 그 홍보 효과를 통해서 G20 당일에 자신들의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차피 거래소 입장에서는 코인이 폭락을 하든 폭등을 하든 펌핑을 하든 사실상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거래량만 많이 일어날 수 있다면 수수료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G20 재무장관 회의는 거래소 입장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하락에 관계없이 굉장히 큰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주도를 했건 간에 펌핑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투자자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해당 거래소를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증가한 거래량으로 거래소 순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는 펌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해프닝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에 한 번이라도 더 띄고 입에 한 번이라도 더 오르내려서 G20 당일에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주기만 한다면 큰 이득을 보게 되는 형국이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당연히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방금 전에 바이낸스 관련해서 글로벌 1위 거래소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게 불과 4일 전에 바이낸스 해킹 의혹으로 인해서 입출금을 긴급하게 정지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빗썸도 마찬가지입니다. 빗썸 해킹으로 인한 피해액이 350억이라고 알려졌었는데 이후 액수가 정정돼서 약 189억 원으로 정정 보도가 나긴 했지만 이것도 그리 오래된 이슈는 아닙니다. 업비트 압수수색은 2달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바이낸스나 특히 빗썸의 경우에는 이번 펌핑 이슈와 거래소 순위 상승 관련 보도들로 인해서 불과 몇 주 전의 해킹 사건이 조금씩 잊혀지는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도 참 모양새가 요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들로 봤을 때 업비트와 빗썸이 국내 거래소 순위 1, 2위를 계속 다투고 있는데 G20이 2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왜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것인지, 과연 정말 우연히 그런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G20 전까지 앞으로 무슨 일이 더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투자자분들의 눈 앞에서 계속 거래소들이 아른아른거리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블로겐스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